예, 오늘은 동물과 인간에 발생하는 암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물의 암이 발생하는가? 이제 흔히들 이제 실험 목적으로 쥐와 같은 동물을 이용해서 발암 물질을 주입하면 암이 잘 발생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암을 유발할 때는 쥐 종류, 여러 동물을 사용하지만 인위적으로 암을 만들어서 항암제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는 인위적으로 암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도 동물에서 암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고 또 발생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게 인간에 발생하는 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생활하는 이제 동물들이죠. 주로 우리가 반려동물로 가까이 있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에 이런 혹이 생기거나 입 주위에 혹이 생겨서 이걸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드물지만은 이제 고래와 같은 동물에서도 이는 피부에 암이 발생해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현황을 이제 빈도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인간에서 암이 발생하는 이제 빈도죠. 빈도는 10만 명당 약 한 26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는 10만 마리당 거의 400에 가까운 암의 발생 빈도가 있고, 고양이에서도 100만 마리당 거의 한 160마리 이상에서 암이 발생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에서 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 암이 발생하는가? 조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피부암, 유방암, 구강에 생기는 암, 뼈에도 생기는 암, 위장관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전체적인 종류로 보면 사람에 생기는 대부분의 종양이 개나 고양이에서도 생기고, 심지어 무척추 동물에서도 암이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과 같이 혈액하고 관련된 암들이 특히 고양이에 많이 생기고 또 개에도 많이 생깁니다. 이 종양은 사람한테도 많이 생기지만은 상대적인 빈도 순으로 치면 사람에서는 8위, 전체 우선순위로 치면 8위에서 한 10위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잘 안 생기는 암인데 비해서 고양이나 개에서는 백혈병이나 임파선암, 악성 림프종이 잘 생깁니다. 고양이에서 이 피부암이 생긴 거고 또 유방암이 생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이나 개에 많이 생기는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의 발생 빈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이제 사람한테 이 정도 생기면 개는 사람에 생기는 빈도수의 거의 2배고 고양이는 거의 4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반려동물에서 이는 악성 림프종, 임파선암이나 백혈병이 많이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나 동물들에서 어릴 때보다는 나이가 들었을 때 암의 발생 빈도가 현저히 증가합니다. 이거는 개에서 조사한 거고, 또 사람에서도 보면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양이 나이가 들면서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일종의 노화와 연관된 질환이라고 암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다른 동물에서 생기는 암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코끼리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동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종양이 많이 발생하고 사람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코끼리에서는 사람보다 발생 빈도수, 평생 동안에 발생할 확률이 사람은 33에서 50%에 비해서 5% 미만이고, 또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사람은 25%, 개는 50%인데 5% 미만입니다. 이게 이제 코끼리하고 이제 고래 정도가 일반적인
다른 동물하고 다른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은 유전자로 최근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P53이라는 암 억제 유전자가 사람에서는 2개 있는 데 비해서 코끼리에서는 40, 그러니까 20배나 많아서 암이 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람의 평균 수명도 7, 80세인데 코끼리의 경우 거의 비슷하게 삽니다. 체중이 현장이 많아서 체세포 수도 현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코끼리는 5% 미만인 데 비해서 사람은 거의 25%에 육박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매 세포당 암 억제 유전자, 튜머 스프레스진, 이 P53이란 그 암 억제 유전자가 사람은 2개 있는 데 비해서 코끼리는 40이니까 20배 더 많습니다. 매 세포당. 그 이유로 암이 발생하는 게 사람에 비해서 혹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게 아닌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을 진단하는 방법은 사람에서 진단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우선 혹이 만져지거나 혹은 뱃속에 혹이 있는 걸로 의심이 되면 사진을 영상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CT를 찍든지 초음파를 해서 뱃속에 있는 혹이 있는지, 여기서 좀 있는 혹이 있으면 우리가 추정컨대 암이 발생해서 동물의 상태가 나빠졌다고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최종 진단은 확진, 암이냐 아니냐, 또 어떤 종류의 암이냐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개의 경우도 코에 있는 혹이 생겼으면 이걸 조직 검사해서 이게 어떤 종류인지를 밝혀야 그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사람에서 암이 발견됐을 때 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사람한테 암이 발견되면 초기에는 수술을 하고 좀 진행되면 방사선을 하고 또 더 진행되면 항암제를 써서 우리가 치료를 시도하듯이 동물에서 암이 발견된 경우 우리가 수술, 방사선, 항암제를 적절하게 치료하면 상당수에서 우리가 치유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동물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암하고 인간에서 발생하는 암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하는 암의 종류는 피부암, 유방암, 위암, 임파선암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 임파선암과 같은 혈액계통의 암이 고양이나 개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빈도수가 좀 낮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검사를 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종 확진은 조직검사를 하는 게 동일합니다. 그 한 예로 악성 림프종의 경우 이제 조직검사를 해서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사람에서 제일 흔한 형이 디퓨즈 라지 B셀, 미만 거대 B세포 림프종이라는 형태가 사람에서 제일 흔한데 동물에서도 이 형이 제일 흔합니다. 이 형의 경우 항암제로 CHOP라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면 대부분의 환자가 좋아지는데 동물에서도 이 사람에 쓰는 것과 동일하게 CHOP라는 항암제를 쓰면 대부분의 동물에서 좋아집니다. 그럼 왜 암이 발생하는가? 아까 현상학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면 암이 발생하는 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동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암이 선천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고 후천적인 환경이나 있는데 이 노화에 의해서 암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후천적으로 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환경이나 방사선과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노화로 암이 증가했다는 건 후천적인 영향을 받은 게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서는 전체 암을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한 3분의 2가 이런 후천적인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분의 1은 선천적인 타고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동물에서도 코끼리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동물에 비해서 또 사람에 비해서 암의 발생 빈도가 낮습니다. 그거는 코끼리는 타고날 때부터 암 억제 유전자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 비해서 20배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동물에 생기는 암하고 인간에 생기는 암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 인간에 생기는 암을 아직 완전히 정복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동물에 생긴 암에서 어떤 특징을 관찰해서 유사점, 차이점을 알게 되면 새로운 치료법 혹은 진단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